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맨유가 마운트의 복귀골로 승리가 거의 손에 들어왔지만 바로 실점을 당하며 원정 승리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실점도 아쉽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이 조금 더 아쉬웠습니다. 어떤 전술을 사용했고 원인은 뭔지 알아볼게요. 맨유는 4-2-3-1로 기본적으로 출전했습니다. 호일룬이 선발에 복귀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맨유의 공격 패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속공과 지공할 때 차이가 있죠. 속공 상황에선 스피드 있는 전방 3명의 공격수가 공간을 찾아서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전진 패스가 좋은 부페가 싸움을 붙여주며 플레이합니다. 지공할 때는 주로 왼쪽에서 좋은 장면이 나옵니다. 레시가 공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왼쪽 풀백이 뒤나 안쪽으로 돌아주면서 왼쪽 윙어에게 자유를 줄 때 좋은 장면이 나옵니다. 지공 상황에서 맨유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해야겠죠. 즉, 저런 모양이 나올 때까지 후방부터 공을 잃지 않고 빌드업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공 상황이 많이 나오려고 하면 후방 빌드업에선 3선 미드필더들이 공을 예쁘게 앞쪽으로 가져올수록 좋죠. 맨유에서 후방 빌드업의 핵심은 현재 마이누입니다. 하지만 마이누가 외로운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테나흐가 같은 3선 미드필더인 맥토미니에게 공격적인 룰을 주기 때문이죠. 이번 시즌 부상병동인 맨유 선수단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고 계속 나와준 것만으로 고맙기도 하고 리그에서 미드필더 치고 7골이나 넣어서 승점을 벌어다 준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게임 플랜에선 좀 애매합니다. 득점을 한 날을 제외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받을 곳으로 움직이는 능력과 패스기를 봐주는 능력, 적극적인 수비 액션 등이 프리미어리그 3선에 뛰기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참 딜레마입니다. 공격진이 못하는 걸 해주니까 완전히 게임 플랜에서 제외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dak주전으로 쓰기엔 팀 전체의 공수 밸런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마운트가 돌아왔으니 빨리 회복해서 예전 폼을 찾아주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죠. 브렌트포드는 3백 기반의 전술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최대한 뒤에서 수비하고 있다가 아이반 토니와 윗사를 활용한 역습으로 득점하죠. 토니는 버텨주고 상대 수비를 끌어주는 역할입니다. 자기가 득점도 잘하지만 상당히 이타적입니다. 윗사는 윙어 같은 공격수라 역습의 속도감을 늘려주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토니는 웬만해선 수비에 가담하지 않고 항상 역습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쪽에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공을 떨어뜨려주면 개인 능력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빠른 윗사가 합류해주죠. 토니는 그래도 린델로프를 이겨내며 슈팅까지 날려봅니다. 브렌트포드가 수비만 잘 된다면 상당히 단순하고 효율적인 역습이죠.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2대2 역습 상황인데 윗사가 드리블 치니까 토니가 평행하게 드리블 치는 게 아니라 린델로프를 끌고 안으로 띄워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윗사가 바깥쪽으로 드리블 칠 공간을 만들어주죠. 많은 클럽들이 토니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슈팅은 빗나갔지만 2명으로 하는 위력적이고 효율적인 역습을 보여주는 브렌트포드입니다. 맨유는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공격 작업을 수행하기보단 단순하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짓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팅할 만한 거리가 되면 공격수, 미드필더, 풀백 할 것 없이 슈팅을 시도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거리 슛은 득점 자체의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즉 뭐가 토트넘한텐 중거리 차라고 하더니 뭐하는 거냐. 맨유와 토트넘 상황은 좀 다릅니다. 토트넘은 중거리를 너무 안하고 숏패스에 집중하니까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중거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맨유는 진짜로 골을 위해 중거리를 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스 앞에서 잘게 썰어가는 플레이는 거의 없고 기회 나면 때려보는 식으로 하니 공격 시간은 짧고 공격의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호일룬은 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도 최근 득점 감각이 올라왔던 호일룬인데 어제 브렌트포드전은 정말 할 게 별로 없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공시 맨유가 자주 나와야 한다고 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거의 50분 넘어서야 나옵니다. 그만큼 오늘 내내 후방부터 올라오는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전방 압박 역시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팀 전체가 한 번에 압박을 가야 효과적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하다 보니 이렇게 넓은 패스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스는 이렇게까지 이어져서 토니가 골대를 맞추는 장면까지 연출됩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압박은 열심히 하지만 그때그때 하는 탓에 이렇게 또 3자 패스의 길을 내주는 맨유입니다. 이렇게 다시 역습을 허용하게 되죠. 이런 압박 문제는 내용이 안 좋은 게임엔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맨유는 이번 시즌 극장골 전문가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9분 중 6분이 지난 순간 안토니가 안쪽으로 넣어준 공이 호일룬과 맥토미니가 우당탕탕하면서 루즈볼이 되고 이 공을 카세미르가 챙겨서 마운트에게 짧게 내줍니다. 그리고 마운트가 퍼스트 터치를 슈팅하기 알맞게 해둡니다. 그리고 마운트가 이 공을 넘어지며 왼발로 마무리합니다. 올 시즌 맨유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마운트가 화려한 복귀를 알립니다. 확실히 선수들의 네임밸류들이 있으니 우당탕탕 상황에도 기회가 나면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다. 마운트의 득점으로 맨유는 승리에 매우 가까워졌죠. 브렌트포드의 마지막 공격 상황에서 맨유가 공을 걷어내는데 쉽게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수비 라인을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맨유 수비진을 보고 브렌트포드도 일단 급하니까 공을 안쪽으로 넣습니다. 근데 솔직히 잘 맞은 궤적은 아닌데 이게 토니 앞으로 떨어지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완비사카 때문에 온사이드 상황이 됩니다. 이건 브렌트포드에게 운이 좀 따랐죠. 하지만 이후 장면에서는 맨유의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공보단 사람을 봐야 하는데 토니에만 시선이 쏠리면서 아예르를 막는 선수가 없습니다. 토니가 개인 능력으로 맨유 2명을 버텨내며 안쪽으로 내주고 아예르가 이 공을 마무리합니다. 경기는 1대1로 양팀이 승점 1점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맨유의 경기력은 최근 맨유 경기력 중에 제일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FA컵 리버풀전엔 선수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역습 작업에서 가르나초와 레시포드가 좀 살아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마운트가 극장골을 넣으며 테나흐가 승점은 진짜 잘 챙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마저도 수비 집중력 문제로 챙기지 못했던 맨유입니다. 오늘 무승부로 다시 챔스권과 멀어진 맨유는 주중에 첼시 원정을 떠납니다. 첼시도 맨유도 반등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경기에서 돌아온 리산마와 마운트가 해줘야 할 타이밍입니다. 맨유는 테나흐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